드라마 골목길의 마지막 이웃. 제2막벽을 허물다. 미묘한 온기 사회의 서육회. 1.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 변화. 인물 핵심 사건에서의 역할관계의 변화. 김만복 70대 TV 고장과 시계 분실을 겪으며 동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존심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자신의 과거 요리사를 동진에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동진을 불편한 청년에서 기술 좋은 동네 젊은이로 인식하며 간접적 교류에서 직접적 소통으로 나아간다. 이동진 20대 후반 만복의 TV와 시계를 고쳐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만복의 깊은 외로움과 가족사를 엿보게 되며 만복을 단순한 윗집 노인이 아닌 자신의 미래일지 모르는 고독한 존재로 인식한다. 만복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끼며 퉁명스러운 만복의 행동 속에 담긴 정을 읽어내기 시작한다. 장미경 50대 여전히 만복과 동진 사이의 골목길 스피커 역할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거나 증폭시킨다. 김성규 40대 아직 미등장 잠시 조용하지만 아버지의 수상한 행보 재개발 계약 지연에 불안을 느끼며 다음 막의 갈등을 예고한다. 제4회 옥탑방 영화제 1TV 고장과 고전 영화. 만복의 옥탑방 TV가 오래되어 갑자기 고장난다. 만복에게 TV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고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였다. TV가 고장나자 만복은 급격히 무기력해진다. 그는 매일 밤 술만 마시며 고독에 잠긴다. 늦은 밤, 만복은 옥탑방 난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반지하 동진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고전 영화 OST 소리를 듣는다. 동진은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운다. 만복은 그 영화 소리에서 묘한 향수를 느낀다. 이 첫 번째 공식 요청. 다음 날, 만복은 용기를 내어 동진을 찾아간다. 반지하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만복은 결국 문을 두드린다. 동진은 잔뜩 경계한다. 나, 저기, TV 좀 봐줘야겠다. 만복은 말을 뱉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다. 동진은 수리공 부르셔야죠, 영감님. 하고 거절하려 하지만 만복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한 외로움을 읽고 결국 옥탑방으로 올라간다. 옥탑방에 들어선 동진은 만복에 단출하지만 깔끔한 살림살이와 정갈한 텃밭을 보며 일막에서 느꼈던 만복에 대한 지저분한 꼰대라는 편견이 깨진다. 동진은 전선을 능숙하게 수리하고 만복은 마지못해 믹스커피를 타준다. 삼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TV가 켜지고 화면에서는 마침 동진이 보던 고전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온다. 만복은 영화 이야기를 꺼내며 처음으로 긴 대화를 시도한다. 만복, 나도 저 영화 봤어. 저 배우가 말이지 밥보다 정이 중요하다고 떠들던 때가 있었지. 동진, 요즘은 밥이 없으면 정은 사치죠. 두 사람은 정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 동진이 내려가려 하자 만복은 보수비로 5만 원을 건넨다. 동진은 돈을 받는 대신 다음에 밥이나 한 끼 사세요. 아저씨 찌개 냄새 좋던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거절한다. 만복은 어색하지만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 제5회 비밀 레시피와 집밥. 일찌개 냄새의 추억. 며칠 후 동진은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만복의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다. 동진은 그 냄새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집밥의 기억을 떠올린다. 동진은 용기를 내 만복에게, 아저씨, 찌개 냄새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혹시 뭐 하셨던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 만복은 잠시 당황하지만 동진의 진심 어린 질문에 마음이 열린다. 만복, 나? 젊었을 땐 좀 날렸지. 이름만 대면 아는 한식당 주방장이었어. 된장찌개는 나만의 비법이 있지. 만복은 처음으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실패를 동진에게 털어놓는다. 동진은 만복이 단순히 꼬장꼬장한 노인이 아니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장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만복의 서툰 선물. 다음 날, 만복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찌개를 끓여 작은 반찬통에 담는다. 그는 동진에게 직접 건네주려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쑥스럽다. 만복은 결국 동진의 반지하 문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고는 황급히 옥탑방으로 도망친다. 동진은 문 앞에 놓인 찌개통을 발견하고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는 찌개를 밥상에 올려놓고 한 숟가락 떠먹는다. 그 순간 따뜻하고 깊은 맛에 동진은 목이 메어온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는 느낌이었다. 동지는 눈물을 흘리며 찌개를 비운다. 사모지라퍼의 오해와 질투. 이웃 장미경은 만복이 동진에게 반찬을 주는 모습을 보고 오해한다. 어휴, 만복 씨가 드디어 저 청년에게 보상금을 준 건가? 아니면 재개발 때문에 세입자를 쫓아내려는 수작인가? 장미경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퍼뜨리고 만복과 동진을 향한 외부의 시선이 복잡해진다. 만복은 정 때문에 한 행동이 오해를 낳자 다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한다. 제6회 잃어버린 유품. 일고독의 근원 시계의 상실. 만복은 옥탑방에서 아내의 유품이자 유일한 딸이 결혼 전 선물했던 오래된 손목시계를 잃어버린다. 만복에게 이 시계는 과거의 행복이자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안 만복은 급격히 불안 증세를 보이며 집 안팎을 헤집는다. 그 모습을 본 동지는 만복이 평소와 다름을 감지하고 만복의 옥탑방에 올라간다. 만복은 동진에게 내 시계 찾아줘. 부탁이야. 라며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말을 한다. 만복의 강한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동진의 헌신적인 수색. 동진은 만복을 진정시키고 만복이 최근 다녔던 동네 길목을 밤새 뒤진다. 동진은 자신의 생계배달도 잠시 미룬 채 만복의 시계를 찾는다. 동진은 만복 씨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의 추억만이라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새벽녘 동진은 빌라 뒤편 낡은 재활용 더미 속에서 시계를 발견한다. 흙과 먼지가 묻었지만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다. 동진은 시계를 조심스레 닦아 만복에게 건넨다. 삼가족의 단절 확인. 시계를 돌려받은 만복은 동진에게 눈물 섞인 감사를 표한다. 만복은 그 힘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준 시계 라며 말을 시작하지만 딸은 아버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시계는 제가 준 게 아니라 엄마가 사준 거예요. 라며 만복의 기억을 정정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만복은 시계를 손에 쥔 채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절망감에 빠진다. 동진은 옥탑방 문 밖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만복의 고독의 근원이 혈연으로부터의 단절임을 깨닫는다. 동진은 묵묵히 만복의 문 앞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운다. 제3막도시의 그림자, 관계의 위기편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